서예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예란 말이 생긴 지는 그리 오래 안 됐어요. 중국은 서법이라고 합니다. 읽어주세요. 번지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밖에 비가 오네요. 그리고 선거일이었어요. 대통령 선거일. 선거하고 왔습니다. 투표하고 온 거예요. 지금쯤 가닥이 잡혔겠네요. 일본은 뭐라고 하냐면요. 일본은 뭐라고 할까요? 서도라고 합니다. 이들은 웬만하면 도자 붙이기 참 좋아해요. 다도, 또 무슨 도, 향도, 향기를 가지고도 도를 닦죠. 이런 의미들이 뭐냐면은, 자, 우선 서예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서예라고 하죠. 법, 이것은 어떤 움직이면 안 되는 것, 결정화된 것, 가장 올바른 것. 법이라는 글자를 볼까요? 물이 가는 것이에요.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서 이치에 맞는 것, 이런 의미거든요. 이치에 맞는 것을 정해놓으면 그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일본의 어떤 이 뉘앙스는 서예의 길, 이 도자는 그냥 요 신장로 하는 로드의 그 길만이 아니죠. 살아가는 길, 존재의 근본으로 가는 길, 참나를 향한 길 등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은 의미, 묵직한 의미를 담아놓은 글자들이죠. 서법, 서도. 우리는 서예. 예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이나 도에 비해서 조금 가벼워 보이지 않는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서예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쓰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서자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자, 서. 요것은 분율자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겼던 글자예요. 붓을 손가락으로 이거 들어가는 글자들은 앞으로도 다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하는 어떤 것, 즉 이렇게 또우자로 쓰기도 해요. 같은 겁니다. 또우자가 들어가는 글씨는 전부 손으로 하는 어떤 것. 자, 붓을 잡은 모습이죠. 붓은 똑바로 잡는 것이다. 이것이 법률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는 뭡니까? 밑에는 날일자인가요? 가로할자인가요? 예, 가로할자로 보통들 해석합니다. 그래서 붓으로 말하는 것, 이건 말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서다. 딱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저는 항상 조금 더 파고드는 습관이 있어요. 조금 더 파고들 때, 남들이 아무도 의문 가지지 않을 때 한 번 더 가져보는 것. 옛날 글씨로 들어가 본 겁니다. 더 옛날 자전을 찾아봤더니 요 밑에가 가로할자였다면은 고대 글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터진 입으로, 이건 혓바닥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이렇게 쓰질 않는 거예요.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날일자거든요, 분명히. 그렇다면 서라는 것이 붓하고 해, 태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태양에 대해서, 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있는데, 햇빛이라는 것, 해라는 것은 가장 오래된 신의 상징입니다. 신. 빛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신성한 것을 표현했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 서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가 그랬듯이, 한글이 그랬듯이 성스러운 깊이 있는 그런 신적인 것을 표현했던 어떤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 옛날로 가봤더니요, 서자가 갑골문 시대까지 쭉 가보면은 아주 독특한 글씨들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냥 입구자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붓으로 뭔가 뭐 점도 찍고 뭐 꽃도 그리고 뭐 표시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림이죠. 붓으로 글 쓰고 그림 그린 것인데, 이것은 말하는 것이에요. 역시 가로하라고 같은 의미입니다. 붓으로 그려서 말하는 것이에요. 서, 붓으로 그려 말하라. 자, 그럼 이제 예를 알아볼 차례가 왔죠. 예자 복잡하죠.
복잡해도 하나하나 따지고 가보면은 왜 이렇게 썼는지가 나옵니다. 우선 아득한 옛날에는 어떻게 썼던 것인가. 옛날 이전에 이거부터 할게요. 요 위에 이 초두머리, 이것은 풀초입니다. 옛날 모습은 이거예요. 풀이 돋아나는 모습이죠. 뭔가 식물과 관계된 얘기를 하려고 하네요. 지금 이 예자 속에서. 그리고 여기는 땅 위에서 뭔가 쏙 돋아나고 있는 것이에요. 역시.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슬환입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더 옛날에 이 아홉 구자, 사람이 엎드려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사람이 뭔가 식물에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이 밑에 이것은 뭐냐면은 운할 말할 운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원래 이 모습은 이런 기운이 연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너지예요. 사람이 기운을 넣어서 식물에게 뭔가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궁금증을 가지고 아득한 옛날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쓰는 시절이 있었네요. 자, 이게 뭐냐? 우선 이쪽부터 볼까요? 짐작하시죠? 이건 나무목입니다. 나무, 여러분이 나무를 상형문자로 그린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옛날 선인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죠. 뿌리까지 표현한 거죠. 뿌리. 참 그 깊이 있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위로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나라고 하고 묻혀 있는 부분을 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지금도 속에 묻혀 있는 이런 무는 무라고 하죠. 위에 나와 있는 나물은 나물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형상화되어 나와 있는 나, 네, 나도 나와 있는 존재인 겁니다.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 나무에 대해서, 이것도 나무입니다. 풀이나 나무예요. 이것도. 이쪽은 뭐냐면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손 내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 인자는, 지금의 이 사람 인자는 고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어떤 문자학자 분들은 이렇게들 얘기해요. 이것은 관복 입은 남자가, 수염 나고 관복 입은 성인 남자가 앞에 손을 딱 내밀고 호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착, 이런 식으로 쉐쉐 하듯이. 자, 그렇지만 그럼 여자는 없습니까? 이 안에? 아이는 없을까요? 그리고 관복 입지 않으면 사람 아닐까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찬성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 그냥 더 쉽게 생각하죠. 사람이 몸을 약간 숙여서 뭔가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 되는데 복잡하게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약간 돼 있기도 해요. 손이죠, 이것은. 그리고 이렇게도 됐어요. 이것은 무릎 꿇고, 사람이 서서만 있습니까? 무릎 꿇고도 뭔가를 하죠. 열심히 이렇게 나무를 돌보고 있다거나 풀을 돌보고 있다거나 그런 것이죠. 즉, 이 예라는 글자는 식물을 사람이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예예요. 원예. 예 중에 최초의 예는 여러 가지 예 중에서 원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먹거리에도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럼 식물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그 원예를 하는 것이 좋죠? 첫째, 아름답게. 그 다음에 쓸모있게. 그 다음에 풍요롭게. 그래서 우리 서예라는 말에 이제 그 근원도 나오겠죠. 서예. 아름답고 쓸모있게 풍요롭게 나를 가꾸는 일. 이것이 예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붓을 통해서. 서예. 오늘이 선거일인데 나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예를 좀 아셨으면 해요. 꼭 서예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원예가 됐든 또 무슨 예가 됐든 뭐 서양화가 됐든 음악이 되었든 뭔가 예를 안다는 것은 가꾸고 기르는 것을 안다는 것인데, 나를 가꾸고 기를 수 있다면은 남도 주변도 나라도 나중에는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겠죠. 풍요롭고 쓸모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과 거리가 먼 분들이라면 어떻게 나라를, 세상을 가꾸고 기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이 이번에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서예 총정리해보자면은 붓을 통해서 나를 기르고 가꾸는 일, 나아가서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쓸모있게 기르고 가꾸는 일, 아름답죠? 우리의 서예, 서도 서법 못지않게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